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정치 헌금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 동작구 자택을 포함해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측이 정치 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6곳입니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3천만 원 쳐서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이지 자택에서는 어떤 유언 증거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또 김 의원을 통해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금고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지만 확보에 실패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는 김 의원 측이 전직 구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고발된 김 의원 부부와 이지희 구의원, 전 동작구 구의원 2명 등 5명이 모두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밖에도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12개에 달하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폭로해온 김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이제서야 본격화한 가운데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의 녹취록이 입수됐습니다. 전 구의원은 과거 자신을 공천해준 대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며 자신 말고도 돈을 준 구의원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12가지 의혹 가운데 경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 김 의원의 정치연금 수수 의혹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탄원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동작구청장과 함께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동작을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가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이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 2018년 구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내준 대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공천해줬으니까 자기 그러면서 김 의원 측에 돈을 준 사람이 탄원서를 쓴 2명뿐만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확실한 의원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몇분 다 줬어요. 그런 액수도 많거든요.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2명은 모두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까지 이뤄진 가운데 금품이 오간 실체나 대가성이 드러날지 또 다른 정치연금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것을 또 다른 계엄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했는데 향후 정치적 선택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기습적인 제명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발표된 지 12시간여 만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인산인해 몰려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교감했고 김형동, 배현진 등 이른바 측근 의원들은 곁에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취재 열기 속에 읽어내린 세 줄짜리 입장문에서 한 전 대표는 징계를 계엄에 빗댔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한 전 대표는 몰랐을 리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한 전 대표의 향후 대응입니다. 이른바 답정너 윤리위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만큼 재심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당을 나가려면 진작에 나가지 않았겠냐는 말로 탈당, 분당, 창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볼 생각인데 일단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당장은 당적이 유지되지만 본안 소송까지 장기전을 피할 수 없고 반대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정치 탄압 여론을 등에 업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본회의 전략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제명 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청 폐지의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지지층 여론까지 악화하자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에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격이다. 사실상 검찰 시즌2란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청에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와서 사실상 검찰 시즌2를 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조차 남겨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안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예고했던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입법이자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라며 수정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란 대원칙은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안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사과까지 하며 지지층 사이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신호탄으로 의원들은 물론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검찰청 폐지 때 당정 엇박자로 홍역을 앓았던 민주당은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갈등을 극도로 경계하는 건데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찰 개혁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센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보안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총리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지 잘 모르겠고요.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숙의, 좀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갖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이제 논의를 좀 잘 해봐야겠죠. 국회는 오늘 새해 처음이자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와 함께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 수사하자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라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으로도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이후에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이 순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다들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 혼자 1시간 반을 쓰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되레 비상계엄 수사가 조작됐다며 자신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으로 몰았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은 9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면서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느냐고 하더니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의혹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으면 벌써 용어부터 이런 거 좀 잘 손을 봤겠죠. 때때로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인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한 듯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개몽됐다며 응원하는 국민을 보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이른바 개몽령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파업으로 지난 이틀 동안 중단했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예, 지금 사당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로 출근길 시민들 표정이 한결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사당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곳은 평소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출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새벽 4시 첫 차부터 경기도 버스는 물론이고 서울 시내버스까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 출퇴근길 시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파업 기간 서울 전광판엔 야속하게 차고지에 있다는 알림 표시만 떠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 뒤 도착 예정인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각이라 출근길 시민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파업 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대체 교통편을 찾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출근길에 나선 모습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운행 횟수를 늘렸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으로 돌아갑니다.
네, 어제 협상에 들어갔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쩌나 하는 마음 졸이는 시민들 많았을 텐데 다행히도 타결됐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노사가 타결에 이르는 과정, 말 그대로 극적이었습니다. 보통 다음날 첫 차 운행부터 파업을 멈추고 정상 운행하려면 보고 있는 마지노선을 자정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에서 불과 10분 정도를 남겨놓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가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를 시작한 게 어제 오후 3시였으니까 무려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이 이어진 겁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협상 도중 고성이 터져 나오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결렬로 끝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양측 모두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요. 정년도 현재 만 63세에서 내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애초에 요구했던 임금 인상률에서 0.1%를 양보한 것을 제외하면 노조 측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서 내신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기회까지 빼앗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기간제 교사 신모 씨와 학부모 배모 씨의 검은 공모 관계가 시작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신 씨에게 불법 과외를 받던 배 씨의 딸이 신 씨가 일하는 학교에 입학하자 돈을 받고 내신 시험지를 빼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신 씨는 행정실장까지 가담시켜 보안 장치를 끄고 한밤중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쳤습니다. 범행은 5학기 동안 7차례나 반복됐고 배 씨의 딸은 3학년까지 전교 1등을 독차지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완전 범죄가 될 뻔한 범행은 지난해 7월 보안장치 오작동으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따님도 범행 가담하셨어요? 언제부터 시험지 빼돌리신 거예요?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왜? 이들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수십 장을 써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중형이었습니다. 신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만 원, 배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행정실장 류 씨는 징역 1년 6개월, 딸 최모 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파장이 컸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보다 범행 기간도 길고 조직적이었던 만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의 엄벌 탄원도 잇따랐습니다. 저는 그거 사건 터지고 점수가 좀 내려갔거든요. 충격을 받아서. 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건데 걔는 그냥 공짜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재판부는 이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침해해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입시 공정성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키는 등 공적 교육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고 질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가 억대 금액을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 씨와 조 씨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수학 강사 현 씨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20차례에 걸쳐 1억 6,778만 원과 1억 7,909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교사 C 씨에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7차례에 걸쳐 7,530만 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어 강사 조 씨도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연구원에게 강의에서 사용할 영어 문항을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엔 주요 재판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열립니다. 배상 소송에서 매번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 1, 2, 3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1심은 완패였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는 원심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 흡연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폐암과는 상관관계일 뿐 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흡연이 흡연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거라는 판례도 내세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호흡기 뇌과 전문의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 반격했습니다.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54배라는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각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추상적인 경고 문구로 위험성을 감췄고 자연 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거고 저희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은 물론이고 담배 해약에 대한 엄청난 인식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한국피자헛의 차액 감행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차액 감행금이라는 건요, 본사가 원자재,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인데요.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 감행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해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씨의 선거법 판결을 선고합니다. 장 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 유적지 호류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 입상이 있는 호류지.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유적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고찰 내부 곳곳을 함께 둘러봅니다. 우호와 협력 정신이 담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진 겁니다. 두 정상은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를 건넸습니다. 앞서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 뒤 드럼 스틱을 줬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과 삼성 갤럭시 워치 등도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와 김혜경 여사를 위한 화장용 붓 등을 준비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일 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보여준 온도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90도 인사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는 치켜세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90도 인사를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깍듯이 두 손을 모으고 조아리는 듯한 장면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취하는 태도라는 한국 매체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지정학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한 겁니다. 日韓米の安全保障協力を含む戦略的な連携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한미일만 언급한 일본 총리는 깎아내린 반면 한중일 협력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치켜세웠습니다. 역사나 영토 문제 같은 구조적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했다며 방어적 실용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부담은 경시하고 전략, 경제 협력에만 집중하는 일본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한일 관계의 취약한 기초와 상호 신뢰 부족을 드러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NHK 인터뷰 발언도 부각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에둘러 비난한 셈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일 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일이라며 공식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오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지난 9일 판결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전 10시 워싱턴 DC의 미 연방대법원으로 쏠렸지만 관세에 대한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던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불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 시점을 예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대법관들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권한 행사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 때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대통령 권한 남용의 우려를 표한 만큼 이견 조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Can you point to any other place in the code or any other time in history where that phrase, together regulate importation, has been used to confer tariff imposing authority? 여기에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수백조 원을 환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 다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 엉망이 될 것이고 관세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대법원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everybody now admits that I was right on tariffs. And I hope that we win the Supreme Court case.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는 부과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다음 구두 변론을 오는 20일과 21일로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다음 주 화요일쯤 관세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더 강력한 플랜 B, 대안 마련 고심도 커지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강력한 한국 경제 기초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대미 투자로 원화 약세 원인을 제공해놓고
환율 관리를 잘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 가치의 급격한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환율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사실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협 속에 체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간 무역,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대미 투자는 이행하라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환율 우려 때문에 한국은 한미 무역 협정 체결 때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양국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는 경제 성장이지만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됐고 올해 경제 성장률 격차도 0.3%포인트 정도로 환율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AI 투자가 이어지고 감세 및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환율 관리에 한국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한 채 상호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무역 흑자를 줄여 손발을 묶어놓고 환율을 관리하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낸 것은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에 달러 원 환율이 뉴욕장에서 급락하며 1,464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뉴욕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9.7원 내린 1,464원의 거래를 마치며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7.5원 대비로는 13.5원이 급락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체국 금융 전산망이 한때 장애를 일으켰다가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와 여기어때 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부호 검증 절차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국내 철도 이용객이 1억 7,222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면 강원도와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다가 정오 무렵 잦아들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만 최고 5cm의 눈이 내릴 뿐 대부분 비로 내리겠고요. 양도 매우 적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지면에서 눈비가 금세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오후에는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 자체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 대구는 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8도, 광주와 부산 15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의원이 동석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 의원을 2차 소환 조사합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김 의원 부부를 포함한 5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어젯밤 임금 단체 협약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원달러 환율 오름세와 서울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죠.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전달할 때 강선우 의원이 동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받기 전까지 금품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경찰은 오늘 김 시 의원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상반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전달하던 자리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시 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카페에서 돈을 건넸을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인데 남 씨로부터 보고받기 전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됩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 의원을 2차 소환해 이 같은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 등 금품 제공 관련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했을 당시엔 김 시 의원이 힘들어해 3시간 반 만에 조사를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이 이틀 연속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시 의원 측이 오늘 일정에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과 강 의원, 남 씨 등 3사람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는데 강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강 의원이 최신형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거부해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통신영장을 받아 강 의원의 과거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 시 의원 조사 이후 강 의원을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정치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비밀금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1m 크기의 대형 금고라는 점을 파악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건데 여기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에 김 의원 차남의 집에도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비위 의혹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 의원 부부가 금고를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김 의원 차남의 집에 이 금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위 의혹 관련 중요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금고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찾으려던 금고는 가로 세로 각각 1m 정도로 추정되는 대형 금고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내부 CCTV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를 조회하며 금고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사무실,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구의원 자택 등 모두 6곳의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서는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 착수 전에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형 금고인 만큼 차량을 통해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의원 차남 소유 차량 등의 동선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연 2.5%로 4차례 연속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요. 서울의 집값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일에 출국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할지 관심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헤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지난 1일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입국해 30일부터 31일 이틀간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튿날인 새해 첫날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고요. 이름 다시 불러드릴까요? 결국 해외에 있던 로저스 대표는 경찰의 1차 소환 통보일이었던 5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야 로저스 대표의 출국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결국 이달 중순으로 2차 소환을 통보하고 조율 중인데 사실상 자발적 입국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쿠팡 측은 로저스 대표의 출국과 관련해 예정된 출장 일정으로 경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가 2차 소환에 실제 응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가 입국할 경우 출국 정지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기관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다만 미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하면서 쿠팡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섰던 의원들은 쿠팡이 광범위하게 뿌린 로비와 기부금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 첫 질의부터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하며 2명의 미국 경영인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2 American executives. The recent actions taken by Korea is meant to squeeze American firms out of the Korean market. And does it raise national security concerns? 쿠팡이 기술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워싱턴주 출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트럼프식 무역 협상에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wever,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They feel constantly harassed from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They have no mechanism to defend themselves from these types of investigations. 쿠팡 질의에 나선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쿠팡으로부터 기부금 한도인 $5,000를 받았고 밀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은 쿠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로비 자금으로 150억 원 넘게 투입하고 트럼프 측근 인사를 영입하며
미국 정관계의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 DC를 찾아 쿠팡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의 쿠팡 감싸기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교원그룹 해킹 사고 관련 영향권에 포함된 이용자가 554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그룹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554만 명의 고객 정보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상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고객 정보가 삭제됐는지 유출됐는지 등을 관계기관과 또 외부 보안 전문 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정황과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으며 고객들에게도 문자와 알림톡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유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분명한 경우까지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게 관련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열립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각종 공제 자료를 올해는 3종 추가해서 모두 45종 제공합니다.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보민 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연일 심각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이란 사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이란 인권은 반정부 시위 18일째인 14일까지 살해된 시위대가 최소 3,4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인권은 이란 보건부와 교육부의 정보를 새로 입수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사망자 대부분이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10,000명 이상이 체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동 최대 미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를 내리면서 군사적 개입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처형 방침을 시사하고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중동 최대 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 개입하기 전 미리 반격에 대비하는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지난해 6월 핵시설을 폭격당하자 알-우데이드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유럽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크며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위와 시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y probably are in a heightened state of alert, meaning that they will react very quickly if that happens.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국영 매체를 통해 어떤 수준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에 미국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대법원장은 시위 참가자들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신속한 재판과 형 집행을 공언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خب ما اگر می‌خوایم کاری رو بکنیم سریع باید بکنیم. یک به موقع انجام بدیم. اگر ببخشید کار دیر بشه حتی ممکنه همین کاری که امروز می‌کنیم 2 ماه دیگه انجام بدیم. این اثر رو دیگه نداره. 이란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들을 확인 사살했고 일부 지역에선 중기관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외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란 당국의 통제로 정확한 시위 상황과 피해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 인권단체들이 추산한 사망자와 구금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열차를 덮쳐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열차에서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 바로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교각에는 쓰러진 크레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태국 중부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마침 그 아래를 시속 120km로 지나가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객실 하나는 2동강이 났고 나머지는 선로를 이탈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ก็เห็นได้ยินแต่เสียงคนว่าช่วยเด็กก่อนช่วยเด็กก่อนที่อยู่ในตู้อ่ะก็มีคนตรวจตั๋วเขาก็ช่วยออกมา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는 수도 방콕부터 북동부 농카이까지 약 600km를 잇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으로 2030년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라오스를 거쳐 중국 윈난성까지 연결됩니다. 사고가 난 공사 구간의 시공은 태국의 대형 건설사가 맡았고 중국 회사가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태국 총리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we have to investigate whether they have done thi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and methods of construction or not. 이번 참사를 일으킨 태국 건설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0층짜리 건물이 미얀마 지진의 충격으로 무너져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부터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도 짧고 또 사용처도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동아일보가 파헤쳤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오늘부터 딱 3개월입니다. 구매 이용권 금액 미만으로 사용하면 차액은 환불이 안 됩니다. 또 쿠팡 트래블에서 치킨이나 커피 같은 1, 2만 원대 기프티콘을 살 수가 없고요. 또 국내 여행 상품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이걸 쓰라고 준 건지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네,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탈팡족도 많아졌는데요.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한 달 만에 이렇게 19%가 뚝 떨어졌습니다. 쿠폰 사용에 워낙 제약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무늬만 보상이라고 느껴지겠죠.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볼 중앙일보 기사는 1,480원 턱밑까지 다가선 원화값 이야기입니다.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올라서 생활 물가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오르다가 지난달엔 전달보다 0.7%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오른 건 4년 2개월 만인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비용 부담은 커집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개입으로 원화값은 달러당 1,430원대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보름여 만에 1,480원 턱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생활 물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슈퍼엔저 영향도 원화 가치 하락을 압박하고 있고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여파로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열풍 등 국내 구조적 요인에 대외 변수들도 더해지면서 수입 물가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더 심해진 K자 고용 양극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연령층보다 특히 실업자와 쉬어쓰는 인구가 많아진 30대는 내 일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1만 7천 명, 12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실업률도 4.1%로 전년보다 0.3%포인트가 올라서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30대 실업자는 17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3천 명 늘어났습니다. 역설적으로 고용률 자체는 62.9%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뺀 나머지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지난해 고령층의 고용률은 46.7%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요. 반면 민간 부문의 고용은 식으면서 청년층의 고용률은 45%로 20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이렇게 취업 시장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2030 쉬어쓰는 인구는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는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K자 고용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고용률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에어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검은 연기가 무섭게 치솟아 오릅니다. 거대한 연기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연기가 창원 시내 곳곳에서 목격되며 119 상황실엔 1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냄새가 밖에서 나더라고요. 창밖을 봤는데 검은 연기가 엄청 하늘로 솟아있고. 산단의 에어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10분쯤.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 인근 공장 관계자들도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니 공장에서 불꽃이 밖으로 막 새어나왔어요. 아주 시간에 썰어가는 게 등장하고 지하에서 우리가 대피를 다 했죠. 거센 불길은 공장 곳곳을 태웠습니다. 불이 난 공장입니다. 공장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공장 천장은 내려앉았고 각종 직기류와 구조물은 휘어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직원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인근 공장 3곳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7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게 내장재가 지금 급격하게 이제 연소 확대가 되는 자재다 보니까 그 연기하고 화염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부품 검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세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뒤 밖으로 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화물차 뒷부분이 푹 찌그러져 있고 도로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화물차가 차선에 멈춰 섰다가 뒤따르던 차량 2대와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다가 2차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 밖에 나와 있는데 때린 사고거든요. 나이대는 30대고 남자.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벌건 화염이 매섭게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골프장 차고지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폐유류 때문에 불이 커지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대원 230여 명과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약 4시간 만에 잔불까지 정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강원 정선군 남면에 있는 증산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40대 남성이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블랙아이스 도로 위의 살얼음 때문에 SUV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 5대가 잇따라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기다리는 곳을 꼽자면 스키장이 바로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붐비던 스키장,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존폐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1월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 슬로프를 찾은 사람들, 눈 위를 질주합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회의실, 강원 지역 스키장 관계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업계 위기 속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키 산업은 경영 부진의 단계를 넘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제설 비용은 매년 폭증하는데 영업일은 조금씩 더 짧아집니다. 120일에 달했던 강원 지역 스키장 평균 운영 일수는 최근 8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레저 선택지가 늘어나며 스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 600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스키 인구는 최근 4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문제로 학생 등 단체 이용객이 줄고 젊은 층이 외면하며 문을 닫는 스키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업계는 여기에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설기 가동이 집중되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전력 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비시즌에도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스키장 측이 빌려 쓰는 국공유림에 대한 대부료도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눈을 뿌려야 손님을 맞을 수 있는데 눈을 뿌릴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커지는 극도로 모순된 구조의 스키장이 갇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통합 이용권 도입, 겨울 테마파크 전환 등 사업 다각화에도 백약이 무효. 스키업계는 이제 생존 자체를 거론하며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은 하늘만 흐린데요. 오전까지 약하게 빗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내리는 눈비 양이 매우 적겠습니다. 그래도 이 눈비가 차가운 지면에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일부 강원도와 영남 지역 등 내륙 곳곳에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눈비는 출근 시간대에 산발적으로 영향을 주다가 오전 중 잦아들겠습니다. 대부분 비로 내리는 가운데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은 1cm 안팎의 눈으로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어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부터 황사의 영향도 받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2.7도, 광주는 9도로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낮에는 초봄처럼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8도, 광주와 부산은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등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